안녕하세요. 이노솔루션 이노TV의 안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급하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항상 이노솔루션 교육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래요? 불러만 주시면 여러분하고 같이 소통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바쁘시다고 못 오신다고 당분간 못 하실 것 같다고. 네. 카메라 돌아가니까 지금 약간 말씀이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는 요양급여 고시가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개정되었죠.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서 시행일이 5월 1일이요. 5월 1일이요. 네. 신내용과 구내용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는데 제가 1차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부장님과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본 내용 중에서 좀 파악됐던 거는 별지 25 서식이 신설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정확하게 이 서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원래는 수가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수가책 안에 환자의 분류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평가표의 서식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평가표 서식이 이제 별지 25라는 서식으로 옮겨졌고, 또 환자 분류군에 대한 세부 항목들 있잖아요. 보통 10가지 정도의 고도의 조건들, 중도의 조건들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던 그런 항목들이 다 어떻게 보면 심사 기준이라는 명목하에 중도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로 이번에 이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위치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크게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환자 평가표를 볼 때 이제 어떤 특정 항목들에 대해서는 날수를 기본 조건으로 전제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항목들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보면은 배뇨 기록지를 작성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매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평가에서는 예전에는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날짜가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날짜를 더 추가하는 식으로 환자 평가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별지 25 서식에 어쨌든 환자 평가표까지 같이 이제 이동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밑줄 쳐져 있는 내용들, 네. 일단은 그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을 네.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밑줄은 안 쳐져 있지만 제가 보니까 당뇨라든지 질병 진단 같은 경우에는 고시 내용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고, 네. 그 환자 평가표 서식에는 밑줄이 따로 안 그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한번 그 순서대로 짚어보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평가표 중에서 앞에 내용까지는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보이고요. D 네. 항목까지죠. 신체 기능까지. 네. 그쪽까지는 크게 변화된 사항은 없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 배설 기능 중에서 4번 항목의 배뇨 일지 부분, 여기에서 네. 기존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은 객관적으로는 무엇인가요? 네,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배뇨 일지 작성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만 구분했었거든요. 이번에 바뀐 거는 배뇨 일지 작성 일수가 며칠인가라고 해서 이제 두 칸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날수를 세는 건데, 우리가 환자 평가표를 할 때 일주일간을 보시니까 그 해당되는 기간 동안 며칠을 작성했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간 동안 3일만 작성하고 나머지 4일은 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배뇨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라고 했어도 사실은 그동안은 심평원에서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으면 며칠 했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심사를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이 7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췄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수가 이렇게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요 날수 의무기로 확인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근거를 좀 확보하는 의미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심사 쪽에서는 혹시 심사 직군에 계신 분들은 체크를 좀 별도로 해야 될 일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일이 따로 추가가 혹시 될까요? 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배뇨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기저귀 훈련도 열심히 하시고 또 ADL 향상 활동 중에 배뇨 관련 훈련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병원들은 이미 배뇨 훈련 기록지를 작성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간략형으로 배뇨 일지를 또 작성하시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트는 형식은 병원별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또한 의무 기록에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그
그 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일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오더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폴리트레이닝 해라, 아니면 배뇨 훈련을 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런 배뇨 관련 오더를 받고 차팅하시고 심사 쪽은 날수를 세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질병 진단으로 이번에 넘어가 볼게요. 네. 질병 진단 F 항목에서 네. 당뇨 부분은 이제 고시상에서도 명시적으로 아예 좀 따로 분리돼서 공지가 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떤 점이 지금 변경이 된 걸까요?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매일 혈당 검사를 했는지를 물었고요. 이제 거기에 수치를 식전과 식후로 적도록 했고, 이제 하루에 몇 번을 하든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바뀐 거는 항목을 보시면 1일 3회 이상 혈당 검사를 매일 실시하는지를 물어요. 매일 하긴 하되 하루에 3번 이상 했냐? 를 묻는 거죠.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선택을 하실 거고, 만약에 예라고 했다면 공복시 혈당과 식후 혈당을 수치를 적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회 이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한 환자는 6회, 7회까지도 하시니까 거기에 예하시면 되고요. 환자분들이 만성으로 가다 보면은 하루에 1번 또는 2번,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또 하시는 병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당뇨 관리 차원에서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당뇨 같은 경우는 혈당 검사나 인슐린 주사만으로도 중도 수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당뇨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기존에 했던 내용에 대비해서 좀 주의하셔야 될 내용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거의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심사직군에서는 다른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사직군이라기보다는 의료진 쪽에서 특히 의사의 오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환자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이것 때문에 환자군이 더 결정이 되면 좋잖아요. 선택 입원군이 되는 것보다 똑같이 당뇨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생각처럼 하루에 2번 이렇게 오더를 내시기보다는 혈당 관리가 정말 많이 필요한 환자라면 최소 3회 이상 오더를 내주셔야지 되겠고요. 간호직군 쪽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BSD를 정확하게 제 시간에 잘 맞춰서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인슐린도 또한 마찬가지인데 심한 경우는 여러 회에 나눠서 많이 맞아요. 근데 이것도 최소한 2회 이상으로 좀 오더를 내주시는 게 환자 분류군 쪽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팁이라면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치 변화가 불규칙하다라는 게 일단 이 당뇨에 의해서 환자군이 결정되는 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치를 참고사항에 기재를 하는데 이 불규칙함을 표현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도 이제 별도로 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식전과 식후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밥 먹으면 수치 많이 높아지겠죠. 그때는 100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된다. 그리고 식후와 식후 사이에는 50 이상은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 식후에 잰 혈당과 점심 식후에 잰 혈당의 차이가 50 이상은 나야 되는 거죠. 그럼 하루 사이에 50 이상이 나거나 식전과 식후의 차이가 100 이상이 난다면 이분은 조금 당뇨 컨트롤이 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사 기준이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거하에 평가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심사를 할 때는 솔직히 이 두 수치만을 가지고서 이 환자가 불규칙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게 이 수치는 지금 내가 평가표를 하는 시점에서의 마지막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놓고 봤을 때의 불규칙함이 나와야 되는 거지 단지 이날 마지막 날에 환자평가일에 수치가 불규칙하다라고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사항에 기재를 해달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질병 진단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 항목, 건강 상태에 1번에 3번, 네. 1번에 A에 3번, 네. 발열 일수 부분에 똑같이 이제 일수를 기재를 하도록 추가가 된 것 네.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또한 사실 환자 분류 기준에 3일 이상 열이 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이라는 거는 간헐적도 돼요. 그래서 일주일을 평가할 때 오늘 열 나고 내일은 안 나고 모레 열 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침에 열 났다가 저녁에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간을 놓고 3일 이상 열이 나야 되고 관련해서 어떤 처치가 이루어졌을 때 환자 분류가 돼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환자 평가표에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평원 입장에서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수가 환자 분류군에 맞춰서 3일이 필요하니까
있으니까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은 하시던 대로 여전히 환자 분류군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에만 일수 하나 기재하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뭐 위에 아니오나 예를 체크하는 것과는 네. 큰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라고 하는 순간 날짜를 적는 거고요. 네. 아니오라고 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거 좀 약간 초보적인 질문이었네요. 아니 모든 게 다 궁금할 수 있어요.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더워. 그러면 2번 똑같이 이제 건강 상태 부분에서 네. 2번에 C 통증 네. 치료 여부 여기에도 이제 1번과 2번에 좀 밑줄이 쳐져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이제 통증 관련 치료 여부인데요. 예전 같으면 사실 통증 관련 치료 여부가 이제 암성 통증일 때 통증 관련 치료를 하고 있나요?를 묻는 항목이 있었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중도 이상이나 격렬한 통증으로 암성 통증 말고도요.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있을 때 통증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환자 평가표를 체크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사 기준이 좀 명확해지면서 그런 통증이 있을 때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환자 평가표에 의해서 환자 분류군이 결정이 됐죠. 그래서 고도, 중도가 나눠졌던 건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통증에 대해서도 치료를 했느냐를 묻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 항목에 그럼 치료했다에 우리가 예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치료한 거죠. 네. 네, 그동안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그냥 암묵적으로 우린 치료하고 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네. 평가표가 좀 더 세분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치료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했던 거네요. 네. 약물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는 내용도 있나요? 사실 이게 조금 말씀드리기가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통증 관련 치료라는 게 암성 통증 환자는 우리가 굳이 심사 기준을 만들지 않더라도 보통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평가하기가 참 쉬웠는데 그 외에 통증 환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술하고 오신 분들 당연히 며칠간은 그래도 통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다 마약을 투여하지는 않거든요. 뭐 해열진통 소염제 같은 그런 약 경구 투여도 할 수 있고 같은 것으로 주사도 할 수 있거든요. 더 심한 경우는 그분들도 또한 골관절 질환에 대해서는 마약성 패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사용하는데 통증 관리를 뭐 이렇게 약물로 할 수도 있는 경우고 재활치료 쪽에서 통증 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해서 통증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심사에서는 딱히 어떤 약물을 써야 된다라는 기준은 이 분류에서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판단해서 의료진이 통증 관련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하시면 됩니다. 아, 예.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H 항목 구강 및 영양 상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3-B 경관 영양 부분에 앞에서 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일수가 추가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아시네요. 10분 만에 다 배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경관 영양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 분류군이 고도가 돼요. 근데 이게 조건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경관 영양을 매일 하고 있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뭐 MPO라든지 뭐 치료적인 어떤 금식 상태를 오더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6일이 될 수도 있고 4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 분류군에서 결정하는 거는 7일 내내 경관 영양을 하고 있는 경우만 여기에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심사 기준에 의하면은 환자 분류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하고 있나요에 예하고 3일간 하면 됐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일주일 내내 경관 영양을 하고 있는 게 조건이다 보니까 그 7일이라는 거를 찾고 싶은 거죠. 심사하시는 곳에서는. 그래서 며칠 하나요? 그러면 7일을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6일 이러면은 환자 분류군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 피부 상태 중에서 5번의 G 항목이래요. 네. 화상 관련 처치 부분.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피부 문제의 부류 중에 화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상에 따른 처치를 하는 경우에 등급이 나왔었는데 처치에 대한 항목이 없었어요. 욕창이면 욕창에 대한 처치, 이렇게 수술이면 수술 창상 이렇게 세트가 돼 있었는데 화상만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상에 대한 처치를 했을 때는 기존에는 피부 개양 이외의 드레싱에 발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평가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 방을 찾은 거죠. 화상이니까 화상 처치를 했을 때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H 항목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거 새로 생긴 건가요?
이게 한 칸씩 이제 밀려나다 보니까 네, G에서 H로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강조하고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바로 투약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항목이고요. 네, 투약에 이제 인슐린 주사제 투여 일수. 네. 이 부분에서 좀 내용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인슐린은 예전에는 이제 기준이 투여하지 않거나 또는 투여되었으나 매일은 아님. 그러면 일주일을 놓고 보면 1일에서 6일까지는 여기에 평가를 했었고 매일 투여하면 7일일 경우에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바뀐 게 당뇨 환자에 대한 분류 기준이 아까 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인슐린도 하루에 2회 이상 맞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지금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있던 항목과는 좀 안 맞죠. 2회라는 거를 맞추려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게 투여되지 않았거나 투여되었지만 매일이 아니라는 건 매일 아닌 거는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매일 해야 되는 게 조건이니까요. 매일 하는 거 하나랑 매일 할 거면 하루에 2번 해라가 이게 조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1번은 매일 1회.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매일 평가했던 거죠. 매일 주사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매일 2회 이상 투여했느냐. 이제 이게 신설된 거예요. 1회 투여되는 거랑 매일 2회 이상 투여되는 거랑 차이점이 있나요? 환자 분류군에서는 이제 매일 1회 하는 경우에는 환자 분류군이 안 잡히고 뭐 없다면 선택 입원군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당뇨 환자는 혈당 관리와 인슐린의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환자가 입원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의료기관의 역할과 환자가 입원하는 이제 타당성이다라고 본다면 하루에 2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는 환자와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일 안 맞는 환자가 온다라는 거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정도면 집에서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렇게 좀 더 세분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간호직군이나 어떤 심사직군 쪽에서는 하신 대로 체크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가는 걸로. 네, 일주일간 당뇨 기록지 보시고 하루에 2번씩 주사 맞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사하는 방법은 꼭 당뇨에 피하 주사 안 하셔도 되고요. 믹스해도 되고 모든 주사 다 된다고 예전에도 심사 기준이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주사 투여 경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이번에 그 망상 환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예로 들어가는 부분 심사 쪽에서 뭐 기준 제시가 처음 됐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좀 추가된 내용이 좀 있나요? 이 부분은 망황초고 탈캡이라고 하죠. 거기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의료 중도였었잖아요. 그분들한테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에서 나타나는 행동소견인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치료의 범위를 이제 약제 범위를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향정신성 약물 아니면 뭐 그냥 신경정신용제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이제 판단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약을 투여했으려니라는 판단하에 약물 체크를 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약물이냐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약제를 보시면 정신신경용제 중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할로페리돌이라든지 리스페달 같은 쿠에타핀 뭐 이런 약제들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이게 같이 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건 성분이니까 우리 병원에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환자 평가표를 하실 때 이 해당 약물을 썼을 때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약물이 썼을 때만 예로 체크를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단 이제 이게 매일 써야 된다라는 기준은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막 쭉 보면은 날짜에 대한 게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며칠 했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주일을 놓고 하루를 써도 되고 이틀을 써도 되고 어쨌든 대신 그런 문제 소견이 있기 때문에 쓴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3번의 치매 관련 약제 투여 여부에서도 예로 가려면은 비슷한 기준이 제시가 되었던 내용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도 초기에 왈가왈부 좀 많았는데 치매 약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그래서 식약처 허가사항을 지켜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그중에서 치매 약제는 정확하게 성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 한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뭐 도네페질이라든지 메만틴 뭐 등등 있죠. 2가지 해당되는 그 성분들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만 환자평가표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진코민 같은 경우 해당된다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됩니다. 그 약제 성분을 한 번 더 정확히 좀 봐야겠네요. 실수가 없도록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인데요. K 항목까지 왔습니다. 특수 처치 및 전문 재활 치료 부분. 1번의 A 부분, 정맥 주사에 의한 투약.
했을 경우에 이제 투여 일수를 적게 돼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앞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맞아요. 정맥 주사도 3일 이상 정맥 주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도 또한 간헐적으로도 되고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정맥 주사를 하는 경우들이 병원에서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폐렴폐혈증일 때는 당연히 행위로 빠지니까 상관없는데 그의 경우에서 이렇게 주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환자 분류군이 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3일인지 확인해서 맞다면 여기 날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서 수혈이 제외가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수혈은 사실 저희가 환자 평가표에서 당연히 빠져야 되는 항목인데 이제 이번에 빠졌어요. 그동안 사실은 불필요하게 있었던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내출혈도 마찬가지인데 체내출혈은 우리가 환자 분류에서 체내출혈 있을 땐 행위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수혈 같은 경우는 별도 수가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물리치료 같은 경우 별도로 수가를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수혈도 그 수혈료에 대해서만 별도 수가를 받기 때문에 환자 평가표에 체크할 일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뭐 빠져야 될 내용이 이번에 자연스럽게 빠졌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 여전히 뭐 의사, 간호사 작성 서명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거는 뭐 변한 건 없고. 네, 맞습니다. 네.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평가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환자평가표에서 일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좀 명확히 적도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환자평가표 별지 25 서식으로 옮겨지면서 변경된 내용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던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짚어드린 것 같고요. 뭐 어떻게 업무를 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항상 이제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의료진의 오더 잘 받으시고 간호 직군에서는 해당되는 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잘 생각해서 파악하시고 횟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심사하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재검토하는 작업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좀 환자 평가표를 오류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횟수 제한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이 많이 바뀌거나 어려워진 건 아니에요. 단순히 이제 날수 세야 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남아 있는 것 뿐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 평가는 5월 이제 진료분부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4월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린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혹시 오더 부분들 아까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해도 괜찮아라고 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뭐 BS 3번 눌려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월 말부터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 5월 평가가 4월과 5월이 이렇게 맞물려서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 놓으시고 평가를 또 해야 되는 선생님들은 4월 달에 조금 이 부분 한번 숙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고시 내용 중에서는 뭐 한 가지 내용이 좀 더 추가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이 의료법 개정과 맞물려 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 이제 정신병원으로 아예 분류가 빠지죠. 그게 이제 2021년 3월 5일 그 의료법 개정 3조 내용에 들어간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다고 했었던 내용이니까 그거는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솔루션 이로TV 오늘 다룬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많이 구독자 수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민경 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꼭이요.